두 번째 사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너나의 행님의 사연이에요. 너나 위 아니고 너나 행. 네, 너나의 행님.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란 카페에 너바나가 있고, 맞아요. 너바나 이름을 너나 좀 행, 어떻게 아니, 보면 너나 위. 너바나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네. 그 친구가 너나 위였었고, 네. 또 너나이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또 너나이를 추정하시는 분들이 생기셨나 보면 너나 행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너나 행은 조금 귀여운데요? 그렇죠. 너나 행. 네, 아무튼 뭐 다들 네.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네. 이번에도 조금 젊으신 분이시네요. 네. 네, 너나행님 사연입니다. 내 집 마련 경제적 자유 꼭 누리고 싶은 20대 유부남.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고향 원흥에 거주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네. 한번 글을 올렸는데 두서없이 올린 것 같아 다시 정리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직장 위치는 고향 삼송에 위치합니다. 월세 후 소득은 약 2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저축 빼고 약 1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 약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원흥 LH 행복주택으로 전세자금 대출 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주부로 집에서 소득 없이 있는 상황입니다. 총 자산은 전세자금 중 약 5천만 원, 와이프 저축형 변액보험 4천만 원 해가지고 총 9천만 원 정도 저축한 상황입니다. 자녀는 없고 아직 저희 형편의 아이를 낳는 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비참할 것 같아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지출이 있는 편입니다. 아이 계획이 없다 보니 학군까지는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교통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패션 관련 학과를 전공해서 패션 쪽 유통 일을 하고 있는 와이프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와이프가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사업에 저녁에는 동참을 해서 제 디자인 관련 업종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사임당이나 너나이님의 영상을 보면서 현재 저희 상황에서 소득도 늘리고 부동산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하려고 와이프랑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소득을 늘리면서 저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지 로드맵을 그리는 게 너무 사연마다 다르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남깁니다. 사는 곳은 일산 덕양 쪽에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제 직장이 이쪽이다 보니 이쪽에서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또한 사연을 듣고 많은 기사글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고 가장으로서 무력한 제 모습이 답답해서 저희의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원래 부유하게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걱정하고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고 저에게 가난이란 건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저희 집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이 잘못되면서 집안의 빚이 수십억으로 가까워졌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버시던 아버지의 소득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데 바빴습니다. 두 분 다 이제 60이 넘으셔서 몸이 아파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빚을 갚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 너무 큰 짐인 것 같다. 용돈과 학자금은 제가 스스로 알바를 하며 마련하여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부터 사랑을 키워온 사람과의 결혼 약속은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계속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형편은 나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았고 어차피 독립해야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열심히 꾸려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집안 또한 너무 기구했습니다. 처남은 어려서부터 몸이 아팠고 희귀한 병인 무릎 관절에 암이 생기는 병이 있어 와이프의 부모님은 처남 치료비로 모든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던 장인어른은 여러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현재는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돌보아야 하는 처남이 있기에 계속해서 돈을 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둘이 열심히 밝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함께 지내며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들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소식을 듣다 보면 한숨이 많이 나오고 제 마음만 계속 무거워집니다.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 안정적이게 살기에 많은 지출들이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에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당장 저희 형편도 넉넉지 않기에 매 순간 이런 형편을 생각하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당장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얼른 파헤쳐 나가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로드맵을 통해 부모님께 더 잘 지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운을 내실 수 있게, 또 부모님 두 집안을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처남에게 기운을 줄 수 있게 저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로드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서 빠쇼님의 많은 노하우를 듣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의 부동산이 저에게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임장을 가게 되면 그냥 부동산 보러 왔다고 하면 되는 건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을 읽는 게 좋은지 강의를 듣는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저보다 더 힘든 분들 있다면 그분들 사연 통해 저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 빠쇼님이다 보니 어떻게든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항상 따뜻한 정보들, 내지 말한 실수요자들 위한 양질의 강의를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발로 뛰시며 저희에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빠쇼님 영상 보며 더욱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니까 그냥 갑자기 내려앉아가지고요. 네, 저도 마음이 되게 먹먹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참 너나행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이고 효자시고 네. 약간 28살 네. 제가 좀 살고 있는 게 좀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참. 아무튼 너나행님 네. 잘 사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실제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이분의 그릇은 되게 큰 그릇이고요. 본인이 네, 아마 그릇이 크다는 맞습니다. 것들을 모르실 텐데 차곡차곡 채워나가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릇의 모양이 워낙 큰데 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릇의 모양에 맞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그쵸. 자충우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다 그냥 넣으세요. 아직까지는 막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 넣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것들 다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훌륭한 좀 자질과 능력과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은 뭐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겠다는 일단 서론을 좀 꺼내보고 싶고요. 네. 유림 팀장님은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으세요? 이분. 일단은 너나행님 사연을 쭉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볼게요. 예. 지금 28살 직장인이시고요. 네. 남성분이고 지금 기혼이신데 아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제가 좀 평가를 하면은 네. 잘하신 거고요. 네. 지금 사랑하는 아내분을 기다리지 않게 한 것도 잘한 것들이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요. 네.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씀씀이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정제가 된다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어떻게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결혼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난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인지는 아는데 제가 그래도 50 동안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네. 사는 것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아무튼 네. 잘하신 겁니다. 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원흥 LH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전세란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임대주택이신 것 같아요. 네. 월 소득은 세후 230으로 저축이 100만 원, 그리고 지출이 130만 원인 상태고요. 네. 지금 와이프분은 아직 소득은 없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총 가용자금은 전세자금 5천, 변액보험 4천 해가지고 총 9천만 원 시드가 있으신 거고요. 직장 위치는 고향 삼송이에요. 그리고 실거주를 원하는 지역이 일산 덕양, 그다음에 교통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삼송이다 보니까 일산 덕양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득을 늘리면서 저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황을 기다리는 게 맞을지 로드맵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분하고는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네. 가장 의사결정을 큰 것만 해드리면 오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들,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뭐 저를 멘토로 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누구 가르치는 거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전국에 5천만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누굴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 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뭔가 뭐 메시지를 받고 싶으시면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것 뿐이고, 이분처럼 뭐, 장기, 단기, 중기, 뭐 이런 계획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계획 만드는데, 계획 세우는데 힘을 빼지 말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사람 멘토 하지 말고요. 저는 그냥 다른 분들도 멘토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것들이고, 그런 네. 노하우를 배우는 것들이지, 누구를 그대로 따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성공할 수도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해법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으로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은 계속 소득을 쌓아가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축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맞는지만 판단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유림 팀장님은 어떻게 일단 판단해 주시겠어요?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천 정도의 이제 시드가 있으시고 지금 네. 원흥 LH 주택에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집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2년마다 아마 갱신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샀을 경우에 지금 저축 100만 원, 지출 1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주담대를 이제 받아가지고 집을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지출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축이 100만 원인데 그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너나이님이 제가 청약통장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너나이님 같은 경우 지금 소득 조건이나 지금 기혼자이시고 해가지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럼 역시 청약 네. 전문가. 예. 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혹시 해당이 되시는지 먼저 보시고 그런 네. 다음에 집을 매수를 하는 거는 그 후에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이고, 네, 가장 기본이죠. 예, 청약이 네. 지금 워낙 인기가 많고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가점 때문에 안 되는데 네. 특별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죠. 네, 특별 그쵸. 공급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지금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 있어요. 근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20%였는데, 건설량이 20%였는데 지금 25%로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7%,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5% 내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민영주택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근데 710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영주택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 조건을 보면요. 일단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이 동일한 주민 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를 하지 않으신 분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면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이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동거인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하게 우선 공급을 해주는 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싱글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싱글은 안 되십니다. 네, 싱글을 넣으시면 부적격 되세요. 무조건 기혼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잘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결혼하게 되면요. 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네네. 또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많아지면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단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요, 유주택자이셔도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배우자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주택자이세요. 네. 근데 만 6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머니도 무주택자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네네. 혼인 중이거나 그리고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입양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능하신데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은 가능하세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5년 연속이 아니에요. 비연속적으로 내가 3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2년 쉬다가 또 2년 근무하고 이런 것들 다 합산해서 5년 이상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너나 행님이 네. 와이프가 분이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아.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다른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쉽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럼 너무 아쉽네요,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세요? 결국은 지금 이제 특별 공급으로는 하실 수 없는 게 맞나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는 불가능하시고 나중에 네.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네.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자녀 이상이 돼야지만 사실 조금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에 주택을 소유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네,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되시는지 여부를 한번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그분들한테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정말 좋은 제도니까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오늘 너나 행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애 최초는 안 되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나중에 될 수 있는 그리고 것들이니까. 지금 예.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네. 1순위 조건이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 또 네. 1순위를 노려보시는 방법도 있으시죠. 네. 네. 1순위 조건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좀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시기라든지 팁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뭐냐면은 지금 좀 청약 열기가 조금 그쵸. 예, 좀 핫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보다는 경기도나 경기도, 인천 그쵸. 쪽에 네. 워낙 분양 물량이 많아서 네, 검단 신도시라는지. 뭐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마음에 조금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데 구축보다는 신축이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네. 다행히 또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일반 뭐 분양이라도 넣어보시는 것들도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가점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중대형은 되지 않아요? 네, 이번에 저희 동탄 디에트를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는 근데 경쟁이 높아질 텐데. 저희 지금 300분 보고 계시죠? 뭐 네.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네, 동탄 이제 대방 디에트르라고 네,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제 8억 이상이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가 있어요. 지금 다 반값 네. 아파트잖아요. 예. 네, 굉장히 8억. 저렴하죠. 지금 84 기준으로 이제 4억대 분양이고요. 그다음에 102타입, 그러니까 38평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억대 분양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청약을 이제 접수를 하는 기간인데요.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특별 공급 청약이고, 그다음에 화요일이 1순위 청약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호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사실 가점 낮으신 분들은 네. 조금 이제 넣어도 손가락 운동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배기 타입 같은 경우는 추첨제 50% 물량이 있어요. 가점제 50%, 추첨제 50%이기 때문에 네. 네, 추첨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동탄뿐만이 아니라 청약 물량들은 계속 많고요. 그러니까 청약 홈이라고 하는 데를 좀 수시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청약 일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청약 정보를 매주 저희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별 공급하고 제 1순위는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해드립니다. 날짜들.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고 특별 공급과 그것들은 책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청약주택 특별 공급 포함해서 특별 공급에 대한 그 영상들은요, 박유림 팀장님이 작년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상담사기 유튜브 보시면 있으니까 아까 중단에 좀 중단돼서 없으실 텐데. 예,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예, 그것들은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링크 걸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너나형님이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생애 지초를 못 넣어서 많이 아쉬웠다,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조건으로 지금 구축을 살 수도 있나요? 네, 구축 가능하죠. 음. 행신동이라는지 이제 화정동 쪽으로 구축 네. 소형 아파트가 지금 아마 2억 중반에서 3억 언더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조금 더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분 지금 삼성 쪽에 있으니까 네. 또 나름 또 제가 또 입지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또 몇 분 안 계시니까 이게 좀 불특정 대다수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좀 너나의 행님이 갑자기 마음에 걸려갖고 그냥 네, 제 그렇죠. 막내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여기가 덕양구입니다. 일산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덕양구에서만 보세요. 예,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랑 여는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준서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일산 신도시랑 서울이랑 중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개발한 신도시가 여기 화정지구예요. 여기 화정역이 있으면 세이브련인데 여기 화정역이 있고요. 그리고 네. 행신지구가 있고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그 덕양구에서는 구축들입니다. 신축을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삼송이라든지 네. 원흥이라든지 뭐 원당이라든지 뭐 금액대가 향동, 덕은 같은 경우는 서울만큼 비싸죠. 비싸서 네. 예, 지금 10억대가 더 넘어갔으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저는 구축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화정지구라든지 행신지구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냥 집들만 생기면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일단 교통망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공역세권은 다 일자리예요. 예, 그래서 GTX가 들어온 이유도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세 개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주변에 여기로 출퇴근할 수 있거나 이 교통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행신이나 화정의 구축 같은 경우. 근데 물론 단서 조항은요, 주변에 있는 신축만큼 오르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신축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따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 금액적인 측면 고려하셔서 제일 좋은 소형 아파트, 또 중대형은 또 멀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소형 아파트 정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화정이나 행신 살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혼생활 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그쵸. 잘 알죠. 예. 저희 애들이 화정에서 하셨나요? 제 11단지 11단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거기서 이사를 제가 3번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잘 알죠. 예, 잘 알기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없지만 서울로 왔지만 네. 아무튼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네. 그쪽에 가서 검토해 보시는 것들도 그렇게 또 검토하시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너네님 계속 좀 정보 계속 알려주시고요. 현황들. 예, 그렇게 좀 저희도 같이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중간중간 네.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코멘트가 있으면은 네. 상황 맞춰서 네.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입지하고 상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을 안 갖고 있는 것들보다는 집을 갖고 있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큰 스텝 바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텝으로. 그렇고요. 네. 보금자리가 있게 되면요. 일단 애 낳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덜 하고요. 네. 화정행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저희 살기 너무 애들도 좋잖아요. 아직도 너무 네.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학교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쌉니다.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네. 아직도 싸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